트럼프의 압박은 뜻하지 않게 두 아시아 강대국의 진정한 배대 외교적 격을 폭로하는 시험대, 즉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냉혹한 대조를 드러냈습니다. 위협에 직면하자 도쿄는 공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5,500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 서둘러 동의했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합의문의 제134조였습니다. 국제 분석가들이 국가적 치욕기라고 부르는 조항입니다. 법적으로 제134조는 GH 강대국이자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을 한 미국 정치인의 개인 투자 펀드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이 5,500억 달러가 미국의 어디에 투자될지를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안보적 비호를 대가로 한 조공, 외교, 트리뷰트 디플로마시의 행위이자 거대한 몸값 란솜이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경제 주권을 환심을 사는데 공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돈으로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한 셈입니다. 서울의 반응은 자신감의 걸작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25%의 동일한 관세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황에 빠지는 대신 침착하게 강철 같은 유럽식 입장을 적용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기반한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25% 관세를 수용했습니다. 왜일까? 한국은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후국처럼 행동하지 않고 파트너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시장 기반 주권, 마켓 베이스드 서브렌티이라는 교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21세기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미국이 한국 시장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전기차 EV, 배터리아를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미국 기업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결국 워싱턴을 압박하기 위해 돌아설 것임을 알았습니다. 싱가포르의 한 고위 정치 분석가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일본은 제후국의 게임을 했고 한국은 파트너의 게임을 했습니다. 도쿄는 남기 위해 돈을 냈고 서울은 워싱턴이 그들을 초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의 첫 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고 바로 그 행동이 일본의 공황 상태를 폭로했습니다. 일본의 붕괴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유유유히 동등한 위상을 확립하는 동안 자신들이 스스로 위상을 격화시켰음을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적대자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실력을 갖춘 괴롭힘이 통하지 않는 파트너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도쿄의 경악은 진짜 게임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절정에 달했습니다. 일본이 모든 정신과 돈, 관심을 워싱턴 DC에 쏟아붓는 동안 서울은 조용히 그들의 전략적 뒷마당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동격서, 생동지시, 전략의 걸작이자 잔인하고도 효과적인 무역 축 전환, 전략 트레이드 피벗 스트래티지였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관세 장벽을 세우자 일본은 그것을 기어오르려 했습니다. 대신 한국은 그 장벽을 우회했습니다. 그들은 6억 8천만 명의 아세안 시장을 겨냥한 완전히 새로운 무역 초고 속도로를 열었고 그 관문으로 선택한 곳이 바로 말레이시아였습니다. 방금 체결된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 FTA는 평범한 협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본의 지배력을 겨냥한 사망 선고이자 외과수술식 타격 더 서지컬 스트라이크입니다. 전기차 EV 공약. 협정으로 한국산 EV 수입 관세가 30%에서 15%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일본 산업의 아킬레스건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일격입니다. 도요타와 혼다 같은 거대 기업들은 전기차 혁명에서 재앙적일 정도로 뒤처졌습니다. 이제 현대 아이오닉 5, 기아 EV 6 같은 한국산 전기차는 갑자기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용 공약. 협정은 철강 관세를 완전히 철폐했습니다. 이는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한국 공장들, 현대,
삼성 등 이 가장 저렴한 원자재를 공급받도록 보장하여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이중의 비용 우위를 창출합니다. 수십 년간 말레이시아와 아세안 지역 전체는 도요타와 혼다의 전통적인 뒷마당이자 불가침의 영지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한 수로 한국은 단지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차세대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교두보 비치헤드만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에 빛나던 내연기관차 유산을 바로 그 경쟁자의 안방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악의 순간입니다. 일본의 정책 결정자들은 잠에서 깨어나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포화된 시장 배의 미국을 지키기 위해 5,500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국고를 탕진하는 동안 한국은 영원을 들여 그들의 가장 기름진 미래 시장 아세안을 훔쳐갔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붕괴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본체를 지키는 데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뒷마당이 경쟁자에게 완전히 점령당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전략적, 경제적 붕괴만으로는 부족했다면 서울의 결정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이미지와 소프트 파워를 겨냥했습니다. 현대 외교에서는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만큼 당신이 누구인지도 중요합니다. 바로 그 민감한 시기에 두 나라의 대비는 그 어느 때보다 극명해졌습니다. 한국은 말레이시아의 단지 FTA 하나만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아세안 미래의 설계자로 자리매김하며 미래를 위한 포괄적인 솔루션 패키지를 들고 갔습니다. 경제의 미래, 전기차 및 첨단 기술 조항이 포함된 FTA, 안보의 미래, 첨단 무기를 공급하는 국방 협력력 양해각서 MOU, 산업의 미래, 수천 개의 하이테크 일자리를 창출하는 6,800억 원 규모의 현대자동차 공장. 한국은 아세안과 함께 번영하고 안전하며 현대적인 미래를 건설하는 평등한 파트너의 자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무엇을 했습니까? 같은 시각 다카이치 산의 일본 고위 관료는 외교적 자살 행위를 감행했습니다. 그녀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군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이 전기차와 반도체 칩을 이야기하는 동안 일본은 제국주의와 전쟁의 잔혹함이라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이 행동은 말레이시아와 아세안 전체에 그들이 잊고 싶어 했던 과거를 상기시켰습니다. 이는 수정주의에 갇혀 정치적으로 무감각하며 시대의 흐름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일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고위 정치인은 국제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두 나라를 모두 만났습니다. 한국은 전기차 공장과 국방 협력을 논의하러 왔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저 2차 세계대전을 상기시키러 왔습니다. 누가 21세기의 파트너인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일본의 붕괴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차이 아세안 시장 상실, 전략적으로 트럼프에게 돈을 상납함, 그리고 이미지와 정치적 측면에서도 참패했습니다. 한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오스트리아처럼 까다로운 시장에서 120% 급증,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 증명하는 동안 일본은 미국 시장에 남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아시아에서의 자신들의 이미지를 스스로 더럽혀야 했습니다. 일본의 경악은 새로운 권력 질서 앞에서의 뒤늦은 각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21세기의 게임 룰을 새로 쓰는 동안 20세기의 룰에 따라 체스를 두었기 때문에 붕괴했습니다. 그들은 조공을 바치기 위해 주권을 포기한 반면 한국은 실력으로 파트너의 위상을 확립했습니다. 그들은 뒷마당의 경쟁자에게 점령당한 줄도 모르고 본체를 지키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이 미래를 건설하느라 바쁜 동안 과거가 자신들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울의 예상치 못한 한 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조차도 한국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력이 있고 영리하며 결코 괴롭힘 당하지 않는 파트너를 경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저희와 함께하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